자, 안녕하십니까. 사리스마의 네팔 여행기 23년 작년이죠. 작년 봄에 3명이서 네팔을 다녀왔어요. 네팔 카트만두에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여행자 거리로 이동을 하고, 또 여행자 거리에서 바이크를 빌려서 포카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포카라가 그 안나푸르나 쪽으로 이제 트레킹을 하는 분들이 거쳐가는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포카라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안나푸르나, 좀솜, 읍티나스 이런 데가 있어요. 무스탕, 안나푸르나 산맥 옆으로 있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 무스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러무스탕, 하이무스탕이라고 해서 삭막한 풀 한 폭이 없이 막 흙과 돌만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공무지 같은, 거의 화성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 다녀왔는데, 그리고 그 전에 안나푸르나 쪽으로 가기 전에 안나푸르나 산맥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좌측을 갔는데 우측으로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마낭이라는 데가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마낭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길이 좀 험하고 안나푸르나 저 산에, 그 산 골짜기 갈 수 있는 최후의 그 곳까지 좀 험한 길이 있는데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다녀온 영상들을 오늘 그냥 편집을 하지 않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영상을, 동영상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사리스마의 여행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월 5일 날 찍었어요. 자, 어딘가 우리가 여행을 하고 싶은 도시로 이동을 할 때는 환승을 하는 그런 비행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환승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게 좀 힘들고 막 그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환승하는 도시에 환승비자라는 걸로 잠깐씩 나갔다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승을 할 때 그 환승하는 도시에서 가급적이면 좀 더 길게 좀 일정을 잡아서 보통 뭐 1박이나 2박을 하고 다시 환승을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한국은 또 여기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출발해서 다낭을 갔다가, 다낭에서 쿠알라룸푸르로 왔다가, 자, 여기서 다시 네팔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아마 3박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왜냐하면 다낭에서도 좀 놀다가 말레이시아도 잠깐 들렀다가 이렇게 네팔로 가는 걸로. 그리고 올 때는 그 태국을 들렀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국을 들렀던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여행을 되게 힘들어하고 싫어하지만 저희들은 재밌어요. 여러 나라의 문화도 즐기고 먹거리도 즐기면서 또 일반인들이 좀 가기 힘들어하는 로컬 깊숙한 곳까지 가는 걸, 그런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경로로 이동을 했고요. 자, 이게 아침에 출발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공항에 도착했죠. 자, 저 방수 가방 보이시죠? 방수 가방하고 헬멧하고 안전을 위해서 입어야 될 수트하고는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은 안 맞아요. 동남아 쪽은 체구가 좀 작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는 것들은 저한테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츠나 기본적인 그 저를 보호하기 위한 장구들은 다 가지고 갑니다.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에요. 자, 도착해서 만난 일행이고요. 이분이 시골지라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남미 쪽에 가서 바이크를 타고 일주를 하시기도 했고,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여행도 많이 하시고, 재미도 있고 도 있고, 삶을 즐기는 방식이 일반적인 분들하고 많이 다른 그런 분이죠. 비에젯. 덩치가 다들 커가지고 비행기 탈 때마다 참 좀 힘들어요. 여기서 출국하는데 전산이 뭐 마비가 됐다나 봐요. 그래갖고 여기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어쨌든 여기 내려가지고 밥 먹으러 거길 갔었구나. 근데 나오는 음식의 형태는 진짜 우리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 이 쌀국수, 쌀국수인데 요거는 이제 뭐 면이 보면 좀 다르죠. 그리고 고기도 들어가 있고, 어쨌든 맛있어요. 국수는 어느 나라를 가도 맛있어요. 고수가 좀 들어있는데, 고수가 있어도 나름 한국 사람은 그 정도 고수는 뭐 크게 부담 안 될 정도라서 되게 맛있어요. 이것도 라이스페이퍼예요. 좀 말랑말랑하게 요런 것들 곁들여서 이제 싸먹는 거예요. 아까 그 소스도 아마 여기 얹어 먹는 걸 건데, 식당 주변 모습입니다. 뭐 평이합니다. 그죠? 요거는 그 그랩. 요즘은 베트남 이런 데 가도요, 그 카카오 택시처럼 앱을 이용하면 다 차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오토바이로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차량을 좀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택시가 오히려 조금 이렇게 이제 돈을 더 요구하거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 덕분에 차를 다 불러가지고 숙소로 이동을 합니다. 숙소는 보통 미리 하고 갈 때도 있지만 현지에 가서 할 때도 있고요. 독특하게 건물 벽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어요. 좀 빨리 돌려볼게요. 앉아서 맥주도 먹고 이제 앞에 나가면 수조에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 요리를 해줘요. 새우도 엄청 많이 나오죠. 어찌됐든 요렇게 그 스쿠터 같이 생긴 언더본을 빌려서 여기서요 요쪽에서 이 해변으로 쭉 이동을 해서 여기 가면 절이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큰 그 미륵이라고 해야 되나, 서 있는 부채상이 하나 있고요. 보십시오. 요런 게 서 있습니다. 여기서 탁 보면 밖으로 바닷가가 보이는데 전망이 엄청 좋아요. 여기 보시면 원숭이 나오죠. 원숭이. 이 길에 막 이렇게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이런 그 공도를 달리는 것들은 좀 여행의 묘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공도를 달릴 때는 가다가 옆으로 많이 셉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데도 좀 들어갔다가 뭐 그런 데가 재밌거든요. 사람 사는 데가. 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시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동을 해요.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열받았어요. 말레이시아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지. 그렇게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항공권을 끊어가지고 네팔에 도착했어요. 카트만두 공항. 여기 옆에 보면 그 이거 다큐멘터리도 나온 거 있는데 여기 그 파슈파티나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가면 그게 있어요. 화장장. 이게 여기 그 가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인생 무상이라 그럴까?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를 관광 목적으로 가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시체를 태우는 겁니다. 화장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장장. 이게 뭐 나무 같은 걸로 해서 이 시체를 다 태워요. 이게 약간 그 관광 상품이라면 그렇고 요게 알려져 가지고 여기를 그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보기 위해서. 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팔. 자, 보세요. 네팔 화장터. 파슈파티나 사원 나오죠. 여기 요런 데거든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데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런 사진들 보면 막 시체를 지금 태우고 있죠. 인생의 무상 그런 거죠. 살다 보면 언젠간 죽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참 이게 네팔 지진 때 엄청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심정 뭐 이런 것들 좀 혐오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게 또 옆에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 데는 타멜입니다. 이 타멜이 이 카트만두 네팔 수도의 대표적인 그 여행자 거리예요. 그래서 타멜로 택시를 하나 수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통 바이크를 렌트를 하게 돼요. 굉장히 네팔스러운 그런 기념품들이 많이 팝니다. 그래서 요 타멜에서 타멜이죠. 요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에베레스트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가 에베레스트입니다. 이 전체 네팔에서 여기가 카트만두면 에베레스트는 여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에베레스트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국도가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카라로 가는데 포카라로 곧장 갈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갈 곳은 여기입니다. 요쪽으로 해서 그 어프 무스탕 쪽으로 이제 올라갈 건데 이번에는 갈 때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한번 빠져갖고 요쪽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요 위에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팔의 국경을 벗어나면 요 위로 지금 국경이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티베트 자치구, 이 전체가 티베트 자치구예요. 요 중국이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쪽이 이제 중국 애들 모여 사는 데고 여기가 티베트 자치구입니다. 이 티베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계곡이 보시면 엄청 깊어요. 이런 계곡을 따라 이제 여기 보면 길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강이냐면 저 위에 있는 그 눈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런 강이죠. 이 길이 우리가 달린 길이에요. 이런 길들이 쭉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화성에 와 있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바이크를 타고 여행을 많이 와요. 우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한 겁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단 그 마낭으로 가는 여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크를 빌리고요. 시내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시내에서 어쨌든 나가야 되니까 이 시내가 제일 싫어요. 여기서는 어지간한 접촉사고는 뭐 신경 안 써요.
좀 부딪혀도 아무 신경 안 써요. 예. 그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가 또 있어요. 사람들 막 건너오죠. 근데 알아서 다 건너고 오히려 베트남도 그렇지만 옆을 보고 의식하면 사고 나요. 갈 때는 막 가버려야 돼요. 지금 이거 보세요. 뭔가 무질서한데 나름 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내를 벗어나는 게 사실 제일 먼지도 많고 시끄럽고 해서 이 재미가 싫어요. 국도로 이동하는 것도요. 좀 보면 여러분들 욕하실지도 모르는데 길 자체가 열악하고 너무 큰 차들이 많아요. 그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정도에 해당하는 데가 여기는 이 도로예요. 이게 고속도로예요. 이게 주도로고 편도 1차선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월을 하려면은 옆차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 차선을 넘어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고 커브도 많고 길도 좀 불규칙한 노면이 많아서 위험해요. 요거는 이제 그 마낭이란 곳으로 빠지기 위해서 그 거점 도시 같은 데입니다. 거기 잠깐 멈췄는데 여기를 지나서 이제 마낭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런 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그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마낭이라는 그 동네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마낭에서 가면 옆에 그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호수도 하나 있고요. 그 킬리초였나? 예, 그런 호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안나푸르나 트레킹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가 길이 이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집차도 많이 다니고요. 그 같이 생긴 차들이 많이 있어요. 지문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차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이런 비포장 도로를 하루 종일 달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길이 좋지가 않으니까 빨리 갈 수는 없고요. 빨리 가면 또 죽어요. 저 옆으로 떨어지면 죽어요. 이런 길들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고지대로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고산증이 오게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지만 저희들은 안전하게 운행을 했고요. 이런 풍광들 당나귀인가? 옛날에는 다 이런 식으로 짐을 운반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집차 비슷한 차가 있어요. 그 차가 많이 다녀요. 그리고 트랙터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운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앞만 보여서 그런데 옆에 보면 산의 풍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잠깐 보이죠?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산이 높아요. 압도됩니다. 압도. 그 계곡의 물도 색깔이 달라요. 이게 빙하가 녹은 물이라 얼음이 녹은 물이라 시퍼런 게 좀 압도되는 느낌.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는 좀 잘 다져진 길이고 이런 데가 그때 그 네팔에 지진 났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사람이 많이 죽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곳이 더 많겠죠. 굉장히 많이 사람이 죽었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계속 올라가면서 지형이 바뀌어요. 느낌들이 달라집니다. 그걸 뭐라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게 지금 보이는 옆에 이게 전체 하나의 암석이에요. 흙이 아니고 보통 이제 결국 산도 이런 이 풍화가 돼서 흙이 되는 건데 이 내부가 이렇게 생긴 거겠죠. 이게 이 전체가 바위예요. 바위.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걸 실제로 보면 진짜 압도당합니다. 이렇게 바이크에 대해서 조금만 그 경험이 있으시면 이런 길들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렌트하는데 하루에 10만 원?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할걸요. 그 배기량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근데 어지간해 부서진 건 신경도 안 써요. 걔들은 카울이 깨지거나 이런 건 물어줘야 되고 백밀러도 물어줘야 되는데 그 외에 슬립에서 이렇게 스크래치 가는 거는 신경도 안 써요. 점점 고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눈도 좀 보이죠. 풍광이 계속 달라져요. 저 앞에 산 보이십니까? 설산. 이런 걸 마주하면서 계속 달리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마을의 위치가 한두번에도 해발 3,000고지 정도 돼요. 이게 그까지 가면 보통 고산병 증세가 옵니다.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요. 천근만근 같아요. 몸이 발걸음 한 걸음 옮기기도 힘들 정도로. 바이크를 타고 갈 때는 그 느낌이 덜한데 멈추면 와요. 멈추면. 지금 타고 있는 바이크는 배기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200cc가 안 될 거야. 아마 180cc였나? 보통 이런 데 가려면 한 250cc 정도 돼야 돼요. 출력이 어느 정도 돼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속을 할 수 있고 추월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추월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면 위험하고 안 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이 나라에서는 추월이 추월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추월 안 하면 그 차 뒤에만 따라가면 그 아마 매연 때문에 뭐 큰일 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이제 환경적으로 이 변화가 많다 보니까 그 집중력이 무너져서 슬립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한번 슬립을 했었고, 옛날에는 지금 지나가던 구간들이 다 유실이 되거나 이래서 막 오토바이를 거기를 끌다시피 해서 가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는 곳에.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잘 놓여져 있죠. 이게 여름에 가면 유실이 돼버리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밑으로 그러면 밑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이 길도 보이죠? 옆으로 지나갔던 길이 계속 이제 유실이 되고 보수하고 유실이 되고 보수하고 그런 거죠. 이 밑에가 엄청난 낭떠러지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못 찾습니다. 근데 실제 지나갈 때는 뭐 멀리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겁이 나거나 하진 않지만, 근데 사고 나면 못 찾아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한국인들도 있었어요. 이제 트레킹 하시는 분들, 배낭 큰 거 메고 그 헬퍼라고 하나요? 포터라고 하나요? 그분들하고 같이 하거나 혼자 가시는 분도 봤던 것 같아요. 우린 또 보면 알잖아요, 한국 사람인지. 뭘 마스크를 쓰고 뒤집어 쓰고 있어도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갖고 가다가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하죠. 우리는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은 걸어서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어느 구간에서는 이렇게 급커브에 내리막 오르막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자, 넘어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먼지 같은 흙이 있는 데가 위험해요. 뒤가 확 돌아버립니다. 넘어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먼지 같은 흙이 있는 데가 위험해요. 뒤가 확 돌아버립니다. 지금 보시면 뭐 부츠 신고 있죠. 장갑, 뭐 수트, 헬멧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수트 안에 보호용 패드가 다 들어있어서 어지간하면 안 다쳐요. 무릎 보조 다 했었고 다친 데는 없었어요. 빠른 속도도 아니었고. 이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좀 그 고지대까지 올라왔을 때예요. 자, 하여간 이렇게 해서 그 마낭, 안나푸르나 깊숙한 곳에 마낭이라는 그 마을로 가는 일정을 좀 보여드렸어요. 시간이 되면 다음에는 그 묵티나스로 가는 일정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옆에 보세요. 쫄깃쫄깃하죠. 슬립하면 그냥 저 밑으로 이제 날아가겠죠, 그죠? 천천히 안전하게 달립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갈 때 보면 되게 무서운 게 위에서 돌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돌이 떨어진 데가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이 곳곳에 보면 머리만한 돌이, 사람 머리만한 돌이 막 떨어져 있는데 내가 지나갈 때 떨어지면 어쩌지 막. 그런데 이제 가다 보면 그 생각이 없어지긴 해요. 무념무상. 근데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무섭다 무섭다, 아니면 가다가 하나씩 작은 돌이 막 떨어지기도 해요. 아찔아찔하죠.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작년에 2023년도 1월에 네팔 안나푸르나 거기에 그 마낭이라는 곳으로 가는 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